8. 확률과 통계 탐구 예측 학습. 확률과 통계에 관한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에서는 정확한 예측을 위해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학적 개념의 기본을 다루고 확률을 계산하고 데이터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데이터 세트의 평균, 중앙값 및 최빈값을 식별하고 계산하는 방법과 같이 차트와 그래프를 해석하는 다양한 도구를 소개합니다.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개념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강조합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다양한 상황에서 정보에 근거한 예측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의 힘을 알아보세요. 확률과 통계 탐구 예측 학습. 확률과 통계는 현대사회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의료부터 엔지니어링까지 예측을 하고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얻으려면 확률과 통계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은 확률과 통계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먼저 확률과 통계의 정의, 적용, 두 분야의 기초가 되는 기본 개념을 포함하여 확률과 통계의 기본 사항을 논의합니다. 그런 다음 이항 분포, 정규 분포, 포화송 분포 등 다양한 확률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모집단의 대표 표본을 얻는 데 사용되는 표본 추출 기술과 표본 크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기본 확률을 계산하고 데이터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확률 공식과 표, 조건부 확률의 개념, 신뢰 구간과 통계 테스트의 사용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트와 그래프의 기본 원리와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본 사항을 다룬 후에는 일련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집합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과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모양과 이상치에 대한 개념도 논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예측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귀 모델, 가설 검정, 확률과 통계를 활용하여 예측하는 방법 등 다양한 예측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이나 스포츠 베팅 등에서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여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실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확률과 통계의 중요성과 효용에 대해 논의한다. 프로세스 최적화, 데이터 마이닝 등 확률과 통계의 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기예보, 시장조사 등 우리가 생활에서 확률과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자동화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오늘날 세계에서 확률 및 통계 사용에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 확률과 통계의 기초, 그리고 데이터에서 예측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확률과 통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률 계산 및 결론 도출. 수학을 공부할 때 확률과 통계를 탐구하면 다양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 가능성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으면 자신과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익히는 것이 수학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장에서는 확률과 통계의 기본 원리는 물론 이를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기본 확률 계산. 확률과 통계를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확률은 본질적으로 주어진 사건이나 결과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률이 0인 것은 사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확률이 1인 것은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확률을 찾으려면 확률 공식과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가능한 결과 앞면 또는 뒷면가 있고 둘 중 하나가 나올 확률은 0.5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뒷면이 나올 확률도 0.5입니다. 조건부 확률 계산 및 해석. 확률의 기본을 이해하고 나면 조건부 확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다른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경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측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앞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려면 조건부 확률 공식 또는 베이즈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다른 사건의 확률을 알고 있는 경우 특정 사건의 확률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주어진 조건이나 일련의 상황에서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데이터에서 결론 도출. 확률과 통계의 기본 사항을 숙지하고 나면 데이터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 구간을 사용하고 통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수행됩니다. 신뢰 구간은 실제 모집단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데이터가 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래프 영역입니다. 이는 특정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특정 결과의 가능성을 예측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통계적 테스트는 가설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특정 가설이나 이론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이는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거나 두 데이터 세트 간의 차이를 평가하려고 할 때 유용합니다. 확률과 통계의 기초를 익히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원과 실습을 통해 확률과 통계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와 그래프 정의, 의미, 평가 방법. 차트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은 수학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차트와 그래프에 익숙해지고 작동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데이터에서 더 나은 예측을 내리고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트와 그래프에는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및 원형 차트가 포함됩니다. 선 그래프는 두 변수 간의 추세나 관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두 개의 축, 즉 독립 변수를 표시하는 X축과 종속 변수를 나열하는 Y축으로 구성됩니다. 그래프에서는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막대 그래프는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다른 값을 비교하거나 서로 다른 그룹을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막대의 길이는 데이터 포인트의 값을 나타내며 가장 긴 막대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냅니다.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값이나 그룹을 비교하는 대신 단일 변수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특정 값 범위의 데이터 포인트 수를 표시합니다. 히스토그램의 모양은 데이터 분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원형 차트는 다양한 변수 값의 비율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형의 세그먼트는 서로 다른 값을 구성하며 각 세그먼트의 크기는 해당 값에 비례합니다. 차트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데이터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설문조사, 연구 또는 실험과 같은 데이터 소스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된 척도를 살펴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데이터를 왜곡할 수 있는 이상치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트와 그래프를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여 예측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수학 성공을 향한 핵심 단계입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식별 및 계산. 기술 통계의 기본 사항을 이해하면 데이터의 추세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데이터 세트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중앙값 및 모드 정의. 평균, 중앙값 및 최빈값은 모두 데이터 세트를 결론하는 방법입니다. 평균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더한 후 전체 데이터 포인트 수로 나누어 계산한 산술 평균입니다. 중앙값은 데이터 포인트를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데이터의 중간값입니다. 모드는 데이터 세트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입니다. 평균, 중앙값 및 최빈값 계산. 평균, 중앙값 및 최빈값은 모두 동일한 데이터 세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평균을 계산하려면 먼저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더한 다음 이 합계를 총 포인트 수로 나눕니다. 결과는 데이터 세트의 평균입니다. 중앙값을 계산하려면 데이터 포인트를 순서대로 배치한 후 데이터 포인트를 배열할 때 중간값을 결정합니다. 중간값은 중앙값입니다. 모드를 계산하려면 각 값이 나타나는 횟수를 세어 가장 높은 값이 모드입니다. 결과 해석. 평균, 중앙값, 모드를 계산한 후에는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데이터 세트의 추세를 식별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과 중앙값이 유사하다면 이는 데이터 포인트가 데이터 세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평균과 중앙값이 다른 경우 데이터를 왜곡하는 이상값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드는 데이터 세트 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 중앙값 및 모드를 이해하고 계산함으로써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통계의 기본 사항을 알면 정확한 예측을 하고 데이터 세트의 추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확률과 통계를 활용하여 예측하기.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여 예측하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미래 추세나 결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측 분석은 주식 시장 예측, 스포츠 베팅, 의료 테스트 결과,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장에서는 회귀 모델 및 가설 테스트를 포함하여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측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모델 유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귀 모델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이며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와 하나 이상의 종속 변수 간의 관계 매핑을 포함합니다. 회귀 모델의 범위는 간단한 선형 회귀부터 로지스틱 회귀와 같은 보다 복잡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합니다. 가설 테스트는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여 예측을 할 때 사용되는 또 다른 도구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사용할 테스트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테스트에는 t-테스트, 카이-제곱 테스트, f-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고 두 가설에 대해 데이터를 테스트하여 어느 것이 더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적한 모델을 설정하고 가설 검정을 수행한 후에는 실제 사례를 사용하여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 예측에 관심이 있는 경우 데이터를 실제 주식시장 데이터와 비교하여 미래 추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 베팅에 관심이 있다면 수집한 데이터를 과거 경기 결과와 비교하여 향후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며 다양한 상황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결코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므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항상 예측을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다양한 연구 분야와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실제 시나리오에서 확률과 통계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의 응용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최적화와 데이터 마이닝은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확률과 통계는 일기예보, 시장조사, 의료, 금융, 마케팅 및 기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여 올바른 예측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확률과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는 것이 큰 수익을 낼 수도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확률과 통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스포츠 베팅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술 발전은 확률과 통계를 사용하는 능력에도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 AI과 자동화 덕분에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고 심지어 예측까지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업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확률과 통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프로세스나 결정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률과 통계는 다양한 분야와 일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도구입니다. 올바른 기술과 리소스를 사용하면 올바른 예측을 하고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실제 세계에서 확률과 통계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확률과 통계에 대한 개요와 이를 사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확률과 통계의 기초를 배우고 다양한 계산을 다루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인식한 후 독자는 이제 더 정확한 예측과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비즈니스 결정부터 일기예보까지 다양한 실제 시나리오에서 필수적인 도구이며 의미 있는 선택을 할 때 귀중한 리소스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탐색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확률과 통계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통계가 무언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련의 데이터를 보고 차트나 그래프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어야 한다고 가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계와 확률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이며 의심의 여지 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는 데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확률과 확실성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무언가가 확실하다고 가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약 50%이지만 뒷면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확률은 가능성의 척도이지만 절대적 확실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실수는 확률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의 사건이 특정한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대 사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확률이 20%라고 해서
반대 사건의 확률이 80%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효한 결론을 내리려면 각 확률이 해당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오차 한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표본을 사용하여 더 큰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만 결과를 해석할 때 오차 한계를 고려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표본은 더 큰 모집단만을 대표하므로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는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변수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과 익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익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개념을 별도로 유지하고 상관관계가 항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확률과 통계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가정을 하기보다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과 기본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유효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